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민원이다. 다수의 민원을 놓고 시청 가서 강력하게 정말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내 가정이 파괴가 됐다. 이것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이게 안 도와드리려고 못 도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자동차 관리 면허증이 없어요. 화물차를 팔면서 뭐 불법적인 마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거죠.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3자 차량 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에서 이 업체가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관할하는 법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경찰관 분들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수고하시는 거 알겠는데 지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게 없이 차량을 판매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문서 위조인데 이 사문서 위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무혐의가 난대. 왜 무혐의가 나냐면 너도 인지했지 않냐. 네가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자, 캐피탈로 가는 계약서에 사인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다 사인했지. 경찰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은 함께 했다 생각하는 거야. 사문서 위조로 공모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지수 쪽으로 사기를 치는 거거든. 괴롭힐 수 있는 거는 부천시청 가가지고 차량 관리과를 가서 5인 이상이면 다수의 민원이 돼요. 다수의 민원이 되면은 그게 시청에 있는 시장까지 보고가 돼. 시장이 보고가 되면 걔네들이 민원을 확인한 다음에 경찰로 고발을 할 것인가 뭐를 할 것인가 답변을 주게 돼 있어. 근데 경찰에서 만약에 그 접수가 되면은 화물운송법 위반이라는 거를 아마 걸 거야. 사문서 위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등등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환불이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6명 중에 걔네들 깜빵 1년 살게 할래 아니면 내 돈 줄래 하면은 다 6명 다 내 돈 줘라 하잖아. 이제까지 수백 명의 허위 피해자를 도와줬지만 걔 콩만 먹이고 싶어요 했다도 돈 줄게요 하면은 바로 고소 취하해주거든. 근데 그걸 뭐라 하지 않아. 우리도 그게 목적이야. 법의 처벌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니까. 지금 물류 대표나 모든 담당했던 놈들 다 우리말 속된 말로 배째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민원이다. 다수의 민원을 놓고 시청 가서 강력하게 정말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내 가정이 파괴가 됐다. 이것 때문에. 차는 세워놔 있고 일을 쇠가 빠지게 20시간을 했는데도 벌이는 5만 원도 안 되고 광고에는 550에서 600에서 700만 원 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다. 바지를 잡던 뭐 하던 그건 본인들이 해야 돼. 천하도 이시안 대표나 나는 당신들 그 피해 입은 거를 자꾸 이슈화 시켜주고 내가 커뮤니티에다가 소송을 써놨는데 계속 걔네들이 글을 내달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이시안 대표나 내가 계속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 이슈화하면서 계속 글을 쓰던 영상을 올리던 뭐를 하잖아?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이 다음의 피해자는 솔직히 모르겠어. 온 사람이 나한테는 지금 더 중요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걔네가 환불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역할을 그냥 이시안 대표나 내가 해줄 건데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5명 이상 모아서 가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라.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 있죠? 쓴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네,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글을 다 쓰시고요. 국토부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민원 제기하시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입 사기에 대해서 그 영상 찍은 게 있어. 거기에다가 부천 소재 물류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본인이 피해 당한 걸 다 쓰세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당했는데 하루하루 죽고 싶다. 약간 과장된 표현을 써야 돼. 이혼 위기에 서 있고 가정이 붕괴됐다. 그걸 써야 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이제 핑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당하신 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개인들이 당한 게. 근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금액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당하신 분들은 욕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급여,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희생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가신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막상 알바보다 못한 급여고 지금 차를 굉장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 부담은 부담대로 나가는 거고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본인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이게 안 도와드리려고 못 도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모이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지금 모인 분들 한해서 일단 먼저 환불이 저희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저 앉아 계신 분은 21년도부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뭐 영상으로 안 썼을 뿐이지
계속 항의하고 전화하고 일단 먼저 이분이라도 해줘라. 좀 너무 안타깝다. 사연이 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이제 인카 대표님이 정말 한번 모여서 민원을 넣자 해서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일단 피해회복이 우선이고. 안타깝지만은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는 업체가 악덕 사기 업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가셔가지고 강력한 민원을 넣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투잡을 하고 해서 잠을 덜 자가면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였고, 다 지금 고소득에 확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악마 같은 놈들이야. 그런 놈들은 정말 응징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부천시청으로 지금 가서 거기서 주차장에서 다시 뭉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량 관리과 가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걸로. 그럼 거기서 또 원미에서 가가지고 6명이 다 고소하는 걸로. 지금 지입 사기라고 하죠. 생수 배달, 택배, 취업 사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물류라고 한 업체 피해자분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지금 6분이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개개인이 싸우기 너무 힘들고 한 분 한 분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부천시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을 거고, 여러 명이서 목소리를 내면 들어줘요.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내서 민원 넣고 경찰서도 가고 해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다 같이 들어가시죠. 부천소재에 있는 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우리 시청 방문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6명이에요. 근데 부천 소재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물류센터가 부천 소재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사기를 당했고. 그 물류센터가 차량에 관련해서 예, 차량 관련해서. 택배, 물류, 뭐 생수 배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오신 분은 6명인데 피해자가 수백,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다수가. 근데 정말 죽겠다는 거 제가 시청 가면은 도움할 수 있다. 오셔라 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물류 차량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바나 알바 있죠? 그런 알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월수 500에서 600 플러스 알파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가면은 배차 수수료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50만 원 냈고, 어떤 분은 500 얼마 냈고, 어떤 분은 300만 원 냈고, 어떤 분은 400만 원 낸 거예요. 얘네가 지금 자동차 관리 면허증이 없어요. 화물차를 팔면서 불법적인 마진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을 하면은 13시간을 노동하면은 하루에 3만 원도 못 벌어요. 차를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실적으로 일을 나가면 얘네가 말하는 거는 광고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소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단 민원 지금 5명 이상이면 다수의 민원이잖아요. 물류의 센터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폐쇄죠. 사업장 폐쇄를 원하신다. 그럼요. 이게 만약에 형사건이 되면 여기 시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네가 지금 사문서 위주로 했고요. 여러 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랑 계약서와 캐피탈사의 계약서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도 위반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화물 운송법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허위 광고. 거의 100%가 2천만 원을 편취하면 세금 신고가 2천만 원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탈세가 돼 있고. 여기서 지금 민원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를 해달라는 거죠. 이분들 대다수가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는 가장이에요. 정말 아이들하고 와이프하고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입장이지만 제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죽고 싶다고 우신 분들이라고요, 다들. 근데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그 물류 대표는 해외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반려견을 키우면서 호텔에서 수중 파티를 하고 호의호식 하면서 산다고요. 이 피해자들은 그 화물차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매달 할부금에 정말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지금 부천에서 예전에 넣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벌금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해서. 근데 이게 정말 법이 있으면은 이런 사기업체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고차 허위 매물보다 더 심각한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물류랑 예.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빼고요. 6명이요. 계약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저는 작년 11월달이죠. 저는 최근. 저는 2021년도 11월. 21년? 그럼 상당히 오래되셨네? 21년이면? 지금 우리 담당한테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물류의 위법사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게 차량 구입을 할 때
건물주를 통해서 구입하신 부분, 배차 수수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차를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이면 차를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차량을 아예 보지도 않은 채 계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보로 그쪽에서는 이제 네. 캐피탈에 저희가 통화를 시키면서 차를 봤다고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유도시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500만 원, 700만 원을 벌려면은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해놓고 할부주에 해놓고 시중주에 해놓고 바로 차를 갖고 와요. 계약서 쓰면. 차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럼 차를 직접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그 지금 차가 준비가 안 됐으니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얘기를 해놓고 탁송비도 강서구에서 제 집이 동두천인데 오는 데가 50만 원이 탁송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영업용 넘버를 달고 운행한 분이 한 번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 이게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노란 번호판 달아준다 광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용 차량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네. 사업용 차량을 운행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자체가 지입 차량이 되는 네. 형태예요. 근데 하얀 번호판 자체는 지입 차량이 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입제에 대한 지금 위법 사항들 국토부에서 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네, 하는 알고 부분에도 사실은 해당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죄송한데 네네 맞습니다. 흰색 번호판을 대고 영업을 했잖아요. 그럼 지입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입 배차료를 받는 자체가 그거 불법이잖아.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아예 작정하고 네. 나쁜 짓을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 차량 어느 정도 시세에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탁송비만 해도 뭐 50만 원이라 지금 뭐 이렇게 받고. 이분들 대다수가 300만 원 이상 다 비싸게. 저희는 운수지도팀 네. 여기에 화물 운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가 사업용 차량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지입제가 전제가 되고 그래야만 지입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하나하나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달아서 운행했어야 지익 관련으로 담당 부서에서 처벌이 가능한데 해당 업체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처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선 차량을 비싸게 구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 차량 양수도 계약서 상에는 중고차 업체가 껴있긴 껴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피해자분들께서는 근데 그거 아예 모르셨어요? 사업용 차량 이분들 다 하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유, 저도 굳이. 그쪽에서 화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네. 물류 회사를 알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만약 생수를 하면은 생수 회사를 하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좀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좀 달라 했더니 근데 아예 3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직접 그런 건 전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를 계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화물을 했던 분들이 안 계시고 다 알바나 에서 네. 월 500, 700 가장 광고를 보고 가서 그냥 차 사면 무조건 그 돈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구매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 넘버를 안 달아도 불법인지도 몰랐고 회사에 왜 안 달아주냐면 시간이 걸린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시간을 일했대요. 이 친구는 13시간. 근데 5만 원도 못 받았다는 거죠. 20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3자 차량 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에서 이 업체가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관할하는 법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송을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차량 등록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오셔서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차량 등록과에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경찰서에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지금 보면은 다 걸려있는 부분들이 차량 등록과에서도 제3자 그 부분도 형사법에 걸리는 사안이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는데 징역, 벌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형사적인 처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 벌금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런 저희가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고소도 진행할 거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을 네, 수도 그러면은 있어요. 사기로 그거는 제3자 차량 매매 알선. 차량 매매 알선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할 건데 저희가 여기서 민원 넣을 수 있는 민원을 다 넣어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6분 다 일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온 거는 5인 이상은 다수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시청에서 신경을 써준다 아니면 시장님까지 보고
보고가 된다 이런 말 듣고 우리가 다 뭉쳐서 온 거라는 얘기죠. 지방에서도 오고 구청에 가면은 형사고사라고 경찰서 가면 뭐라 하냐면 구청에서 민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법률 구조공단 가면 무료로 상담받으니 걸로 가라.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분들 지금 아침 점심까지 다 굶고 왔어요. 저희는 역외군수 그리고 화물 자동차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전제 자체가 지금 모르셔서 그런 거죠. 사업용 번호판, 노란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을 달고 하신 거잖아요. 물류는 말씀하신 대로 화물 운송 그 주선 업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일단 주선 업체 자체는 여기 관할이 맞나요? 맞아요. 여기 관할이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긴 볼 거예요. 그럼 여기 관할이 맞으면 일단 담당 부서니까 형사 고발도 시청에서는 뭐 행정 처분을 떠나서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 형사 고발도 시청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역외군수사업법 네, 상의 위법 사항이고 그게 형사법적인 사안이라면 네. 우리가 수사 의뢰 내지는 고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차량 넘버를 안 달고 있기 때문에 역외군수사업법 내지는 화물 관련법으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여객이니 화물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에서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말대로. 거기서부터 사기를 쳤다고요. 노란 번호판 달아준다고 했다가 안 달아준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그러니까 친 거란 그 자체에서 구청에서 민원을 넣으면은 조사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조사는 가능하죠. 네네네. 여러 부분에서 얘네들이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긴 볼 건데, 근데 지금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느냐 쉽지 말씀하시는 게 않다는 조사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막상 행정 처분하려고 하면 아무도 영업용 넘버판을 안 달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뭐냐면 작년에 부천에서 허위를 해가지고 그 60대 어르신한테 강매를 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강수대가 와서 털어가지고 딜러들 몇 명 구속시키더라고요. 이 중에 누가 한 명 죽어봐야 그때서야 이제 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가 나서니 뭐가 사니 뉴스 떠들고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경찰관 분들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변호사 선임해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 받아봐, 신고해봐. 나도 하는 소리예요. 나도 하는 소리라고. 근데 경찰관들하고 공무원들 왜 있어요? 나쁜 사람들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시민들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허위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 나한테 보험을 받았는데 그럼 이거 할 때 뭐 했냐 이거예요. 부천하고 인천에서 사기를 다 쳤는데 뭐 했냐고요. 자동차 관리과 공무원도 뭐 했어요. 수백 명이 나한테 피해를 호소해가지고 내가 환불 받아줬는데 그럼 뭐 했냐고요. 자식이 사기당했어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답? 가족이 당했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거의 예?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기당해서 간절해서 왔는데 대답이 그거예요? 경찰서 가라고? 일단 저희가 시청 가서 민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왔습니다. 좀 답답하긴 해요. 일단은 내 편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기 접수를 할 거고. 그 업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런 업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잠도 안 잘 생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적 피해나 한 달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면은 회사를 못 갚으니까 그래서 몇 달씩 참고 다 갚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거든요.